안녕하세요. 오늘의 작품 소개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2020년 4월 29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10부작 드라마입니다. 스튜디오 329는 2018년도에 올레TV에서 소울드라이버라는 작품을 론칭하고 유튜브에는 탑 매니지먼트라는 작품을 론칭한 제작사입니다. 솔직히 다른 작품들은 잘 모르겠으나 이 작품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한국보다 해외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걸고 있는 캐치프라이즈는 틀린 답에 목숨을 걸었다입니다. 조건 만남은 국가에서 그 뿌리를 뽑고자 노력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음지에서 그 덩치를 문제점을 증식하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 만남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가정적 상황이 완전히 붕괴한 청소년의 일탈적 행위로 보곤 하고, 성매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는 이를 포주와 여성층의 양면적 상황으로 해석하고, 또한 이들의 관계를 폭력 등을 사용한 억압의 일방적 관계로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재정해야 합니다. 본 작품의 주인공 오지수는 전 과목 성적이 모두 1등급인 학적 부에는 변변한 문제기로 하나 없는 모범생 중의 모범생입니다. 작품 초반부, 담임 선생으로부터 평소에 사고를 미리미리 쳐두어야 나중에 큰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충고를 받을 정도로 일반적 물정에 얻을 정도의 모범생인 그의 실체는 인근의 조건 만남 그룹을 통솔하는 삼촌이라는 코드네임의 조직 운영자입니다. 그는 이왕철, 이실장으로 불리는 행동책을 운영하여 조건 만남을 하려는 여고생들을 운용해 조직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오지수가 하는 일은 앱을 개발해 조건 만남의 남성들을 모집하고 조건 만남 여고생들을 연결하여 주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실장을 투입하여 사후 정리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그가 모으는 돈은 그의 꿈을 위해 저축합니다. 자본주의 현대사회, 우리의 사회는 모든 것이 돈이라는 수치로 환산되는 곳입니다. 한 끼의 식사, 하룻밤의 수면, 한 잔의 물도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 우리 사회는 심지어는 공기 또한 돈을 받고 파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극단적 자본 환산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에는 사회 및 통념이 허용하는 양지의 자본주의와 법이나 도덕 및 통념 등으로 금지하고 있는 음지의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 등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고 한 끼 먹을 도시락을 구입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며 이에 지불한 대금은 양지 자본주의라 할 수 있겠지만, 발산하기 곤란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 성매매를 하고 극단적 선택에 몰려 장기를 매매하는 등 범죄의 영역에 있는 행위들 또한 음지적 자본주의 규칙 속에서 금전적 수치로 환산되어 교환되고 있습니다. 오지수, 학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모범생인 그는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는 사업을 실패하고 도주한 혼자 살고 있는 소년가장입니다. 그런 그는 그 자신의 생활과 그가 꾸는 꿈을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아직 고교생의 신분으로 필요한 만큼의 돈을 모으기가 곤란한 그가, 이를 위해 그가 생각한 것은 지극히 깔끔한 기업적 조건 만남 시스템의 운영입니다. 그는 빼어난 두뇌로 댕댕이라는 앱을 개발하여 조건 만남을 희망하는 여고생들에게는 안전을 제공하고 그 중개 수수료 격으로 수익의 일부를 받아갑니다. 조건 만남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오지수. 사람들의 욕구를 매매하여 돈을 벌고 있는 그의 학교에서의 모습은 중학교부터의 동창생을 바라만 보며 그 첫사랑을 키우고 있는 소심한 모습의 모범생의 모습입니다. 백유리, 부잣집 딸로 부족함 없이 자라온 그녀는 출중한 외모에 높은 친화력으로 학우들 사이에서는 꼽는 인기인입니다. 오지수와 같은 반인 그녀는 담임이 운영하는 사회문화연구 동아리에 소속된 유일한 구성원입니다. 학교 성적 또한 뛰어나 주변으로부터 서문받는 생활을 하는 그녀는
BN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부모의 후광을 받아 고교생의 신분으로 회사의 대표 이사직을 맡을 정도의 부의 집중이 이루어져 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사랑이 아닌 교육과 관리를 받아온 그녀의 마음은 더할 데 없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학생일 따름인 그녀에게 회사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이런저런 압박을 받으면서 부모에 대한 폭력적 충동을 간신히 억압하고 있습니다. 계양고등학교 사회문화 과목 담당의 선생님 조진우. 그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않으면서도 적절히 학생들에게 관여는 하는 그러한 선생님입니다. 학생 면담 중에 지나치게 모범적인 생활로 위험함이 엿보이는 오지수에 대해 그는 그가 운영하는 사회문화 연구 동아리에 들어올 것을 권유합니다. 모범생과 조건 만남의 포주의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범생 오지수. 오지수는 이를 거절하지만 자신이 짝사랑이 얻은 동급생 백유리가 그 구성원인 것을 알게 되고 백유리의 권유에 의해 그만 동아리의 가입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오지수와 백유리, 학교에선 더할 나위 없는 모범생 오지수와 활달한 우등생 백유리, 일탈의 세계에서는 포주인 오지수와 일탈적 날라리 백유리. 이들 둘의 만남으로 둘의 세계는 섞여들고 복잡하게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백유리. 오지수의 첫사랑이었던 그녀의 실제 모습은 부모에게 폭력적 충동을 억누르고 사는 반항기의 날라리입니다. 그저 외모만 보고 그녀 한 면만을 보고 둘러붙어 있는 오늘 하루만 사는 남자애들 사이에서 너무나 청소년스러운 유치한 일탈만을 하던 중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평소 습관대로 남들의 소지품을 훔쳐오던 그는 오지수의 비밀 핸드폰을 훔쳐냅니다. 그리고 알아낸 오지수의 비밀. 오지수의 본격적 범죄 행각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백유리. 하지만 그녀의 충격은 부정적 충격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백유리. 오지수의 첫사랑이자 순수할 것만 같았던 그녀가 오지수의 포주 핸드폰을 훔침으로써 둘은 남들과 공유할 수 없는 비밀을 접착제로 하여 떼어낼 수 없는 사이가 되게 됩니다. 이들 둘의 생활의 교차로 인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작품,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는 작품, 스튜디오 329의 드라마 인간 수업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많은 것들이 일반적 통념에서 위틀려져 있습니다. 오지수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가출하고 어머니 또한 가출. 가출 청소년이 일반적인 가정 문제인 것에 반해 오지수는 그 자신이 생활비를 운영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포주인 오지수는 백유리에 의해 저축을 다 날려먹고 지하철 요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찌들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만남한 여자아이들은 필요한 것을 쉽게 구입하고 하루하루를 편하게 살아갑니다. 이 작품을 보고 있자면 작품에 등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개념들이 새롭게 제정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학교에서 폭력 등으로 그 우위성을 놀리는 날라리들, 그리고 남자들과 성욕을 나누는 조건 만남의 여고생들,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와 행동책들,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들, 남자와 여자, 이러한 모든 관념들의 새로운 행동관념들이 추가된 캐릭터들로 가득한 작품입니다. 남몰래 연모했던 첫사랑 백유리의 본 모습으로 인해 자신이 조건 만남 알선 사업이 무너지게 된 오지수. 이들 두 남녀가 그려가는 학교 그리고 세상에서의 모습. 우리는 이 작품 인간 수업을 통해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